안녕하세요. 손성관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 특히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신 어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고 또 어떠한 세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벤처기업을 하나 차렸는데 아니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어떠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사실 초기 단계라서 아직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세무 관리 할 게 있나요? 돈을 못 버는데 세금 낼 것도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러한 세금의 종류별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단계별로 어떠한 세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것이 바로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뭐냐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법인세이고요. 개인 사업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시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매출액에 대해서 거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 돈이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위 이제 매출액이 있고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있으면은 매출액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사업 초기 단계에 돈을 번 것이 없으면 세금 낼 게 없기 때문에 세무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법인세나 소득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실제로 한 4, 5년, 5, 6년 이렇게 한 번도 안 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비용만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적자죠. 번 돈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요. 나중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발생했던 적자, 이걸 이제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손금을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초기에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했던 결손금하고 이 매출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적적으로 이러한 2월 결손금도 다 상계를 시키고 나서도 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비로소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또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세제 혜택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중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향후 한 5년, 한 10년 동안은 낼 일이 없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적긴 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결손이 나고 있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이러한 비용을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춰서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 놔야지만 향후에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적격 증빙의 수치 그리고 꼼꼼한 기장 이러한 의무를 다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최소한의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밖의 세금,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